한전이 경찰을 동원해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한전이 경찰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전이 움직였다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2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반대한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권력은 세월호 참사에 눈물을 보인 바로 그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입니다. 밀양 사태 6년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밀양에 대규모 경찰 병력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어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한국전력은 공사 승인 6년여 만에 밀양 전역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밀양 6년 갈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 구간은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발전소까지 90.5km에 걸쳐 있습니다. 5개 시군을 관통하는 이 구간에 초대형 송전탑인 765kV 송전탑 161기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중 밀양시에 세워질 송전탑은 69기로 송전선로가 이어지는 5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69개 송전탑 중 68%가 넘는 47기가 완공됐고 17기는 공사 중, 그리고 착공도 못한 나머지 5기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어제 경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송전선로 사업, 다시 말해 송전탑 건설을 승인한 시점은 2007년 11월입니다. 대통령이 바뀐 뒤 상황 변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사 강행 움직임이 보이자 2008년 7월 주민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섭니다. 정부와 한전은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주민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원안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1월 16일 밀양 산회면 주민인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하고서야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후에도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20일 경찰 병력 500여 명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었고 경찰과 주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5월 29일 국회 중재로 주민과 한전은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지만 전문가 협의체 활동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양측이 따로 결론을 발표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1일 정홍원 총리가 가구당 개별 보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밀양을 방문합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고 10월 2일 경찰 병력 3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 이후 이른바 밀양 희망버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1월 30일 2천여 명을 태운 희망버스가 밀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유한숙 할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차 희망버스는 올해 1월 25일에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이 경찰을 동원해 사실상 마지막 저항 거점들까지 밀어냈지만 밀양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보상이라는 전례 없는 보상 방식으로 주민들을 이른바 각계격파했음에도 여전히 300가구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음독 자살한 유한숙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아직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천주교가 밀양 반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